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JTBC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 풍류대장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웃음, 눈물, 감동, 특급 칭찬이 마땅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텔레비평에서는 다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국악에 관한 지식이 미천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감탄만, 잘한다고 칭찬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변변이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특히 감정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MBC 금토 드라마 오쏘의 붉은 끝동의 주인공 산이와 덕이미의 사랑 노름을 구경하고 있노라면 물론 아직 본격 사랑 단계도 아니죠. 그럼에도 저런 그림 같은 한편의 시 같은 감정을 40년 동안 모르고 살았구나. 이게 또 앞으로도 계속 모를 예정이니까요. 제 삶이 참 심심하고 시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엠넷 스트릿 댄스 걸스 파이터 수우파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인데요. 청소년 대상 오디션이죠. 여기서 그 10대 청소년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까 제가 인생 헛살았다 싶더라고요. 수우파를 볼 때는 그냥 감탄하면서 봤는데 이번에는 이게 몸이 근질근질해지는 거예요. 춤을 추고 싶어집니다. 저런 춤은 대체 어디 가서 배우는 걸까? 그 훅하고 그 코카인 버터 학원이 연신내에 있다고 하던데, 프라우드먼은 홍대라고 하던데 좀 먼데 내가 거기 다닐 수 있을까? 이런 나이의 학생도 받아주려나? 팀을 짜서 가면 받아줄까? 배워가지고 이렇게 새로 영상을 찍어보면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무릎 예능 프로그램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성공입니다. 방송을 보다가 먹으러 가고 여행을 떠나고 또 영화를 보러 가고 책을 사서 읽고 나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 저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성공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스트릿 댄스 걸스 파이터는 성공 이야기입니다. 제 손녀가 5살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그 스걸파의 한 장면을 보더니 계속 다시 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토크 부분은 패스하고 춤만 열심히 봅니다. 아이들의 눈이 참 정확해요.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그 김은국 씨의 호랑나비가 나온 후에 그 며칠 뒤에는 온 나라 아이들이 다 호랑나비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도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역주행을 했고요.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매료시킨 스트릿 댄스 걸스 파이터, 이 성공 예감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여자 청소년 대상의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가 동시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MBC 방과후 설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뽑은 다음이에요. 진짜 길을 열어줄 것인가, 아니면 도전자의 마음을 이용만 하고 말 것인가. 뽑히기만 하면 단박에 스타로 만들어줄 것처럼 수선들을 떨지만 별 활동 없이 유야무야 사라지는 경우 허다합니다. 이번 JTBC 싱어게인 시즌2에도 오디션 프로그램 수상자 여러 명이 나왔더라고요. 특히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들, 그 잔인한 경쟁에 휘말려 눈물 쏟고 가슴 아파하는 나이 어린 참가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매번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심지어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자 제작진들이 갈등을 부추기곤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소모품 취급을 당하더라도 그거 밖에는 길이 없다는데 어쩌겠어요. 절박하다는데, 그게 유일한 꿈이라는데. 스걸파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의 스핀오프 격으로 이제 가볍게 출발을 했고요. 반면 방과후 설렘은 프리퀄 4부작 등교전 망설임까지 방송하면서 오은영 선생님까지 대동해서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투표 조작으로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된 엠넷 아이돌 학교가 이순재 선생님을 교장으로 앞세웠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전 세계를 설레게 할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대한민국 K-팝의 또 다른 전설이 MBC에서 시작된다. 포부가 어마어마하죠. MBC에서 방송을 하지만 한동철 PD와 MBK 엔터의 합작이라고 합니다. MBK 엔터는 김광수 씨하고 연관이 있죠. 김광수 씨 TV조선 미스 트롯 시즌1이 대성공을 거뒀지만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KBS 더 유닛, MBC 언더 19는 실패한 이력이 있습니다. 1등을 누가 했는지, 그룹 이름이 뭔지 사람들이 기억조차 못하잖아요.
또 한동철 PD는 엠넷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김광수 씨는 그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동철 PD가 CJ ENM에서 YG로 이적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그 유명한 JTBC 믹스9이에요. 최종 선발된 멤버들이 아예 데뷔조차 하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실패작이죠. 이건 뭐 사기극입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그 한동철 씨, 김광수 씨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바로 MBC 방과후 설렘입니다. 우리가 두 눈 크게 부릅뜨고 이 프로그램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게 상처받는 것은 아이들, 청소년들이니까요. 현재 2화까지 방송했는데요. 괜한 선입견이었네, 괜한 걱정이었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좋을 텐데 어째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첫 화, 교실로 입실하기 전 입학시험 단계부터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작진이 구성한 언택트 평가단의 75% 이상이 합격 버튼을 눌러야 1차 합격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문이 열리고 도전자들이 심사위원 앞에 서게 되는데요. 걸그룹 오디션인 만큼 대중의 평가가 우선이다. 대중의 취향을 존중하겠다. 이런 의미이지 싶은데, 문제는 누가 봐도 실력이 부족한 참가자에게 평가단이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겁니다. 저도 보고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이래? 저 사람들 왜 저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심사위원인 전소연 씨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문이 열렸을 때 평가하시는 분들이 혹시 소리가 안 들렸나 생각했다. 이거는 화도 안 날 정도로 최악이었다. 평가하는 분들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번 옳은 말이죠. 심사위원 중에 막내인 전소연 씨가 총대를 맨 겁니다. 전소연 씨의 소신 발언 응원합니다. 2화에는 더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또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박효림, 유재현, 김리나, 김수혜로 구성된 국민 여동생팀.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다가 열받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팀전일 때 누구 한 사람이 멤버들을 가르치고 다독이고 독려해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여요. 그런데 정작 그 멤버는 탈락하고 외모가 장기인 멤버들이 살아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유재현 양이 혼자서 잘해보려고 애명글면한 그 누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종 선발 과정이 아닌 입학 단계부터 그 유재현 양을 떨어뜨리는 건 경우가 아니라고 봤어요. 아니, 그런데 그 유재현 양이 탈락을 한 거예요. 무대에서 내려가서 넷이 부둥켜 안고 눈물바람까지 했는데 느닷없이 기계 오작동이었다면서 다시 무대에 네 사람을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셋은 합격이고 박효림 양만 탈락. 박효림 양은 난데없이 두 차례나 탈락을 경험한 겁니다. 심사위원인 옥주현 씨가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어떻게 두 번이나 상처를 줄 수 있느냐,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기계 오작동인 거를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심사위원끼리 너 눌렀어? 나는 눌렀는데 너는 안 눌렀어? 이렇게 서로 얘기들을 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오작동이 일어났다면 다른 무대에서도 있을 수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의 제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됐을 뿐이잖아요. 지상파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죠? 아이들의 꿈을 볼모로 담보 삼아서 어떻게 이렇게 대충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꼰대여서 그렇게 보는지도 모르겠는데요. 10대 참가자들 의상이 왜 그래요? 노출이 심한 건 물론이고 가터벨트를 연상시키는 옷까지 입혔더라고요. 외모 출중하고 실력 뛰어난 참가자들이 다수 눈에 띄었는데 활기차고 이 도전을 즐기는 것 같은 출연자는 몇 안 됐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그 쫓기는 듯한 절박한 느낌, 마음이 영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MBC에서 방송되잖아요. 뽑힌 후에도 MBC는 활동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럴 여력이 MBC는 없어요. 심지어 남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야생돌도 얼마 안 있으면 최종 멤버를 배출할 예정인데 보이그룹 하나 걸그룹 하나 양손에 쥐고서 MBC는 어떻게 하려나요? 반면 스거울판은 절박함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점에서는 여느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지만 모두가 함께 그 과정을 즐긴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기득권층들이 걸그룹 댄스에 연연하고 몰두하고 있었을 때 그 틀 밖에서는 엄청난 문화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댄스 문화가 이렇게 개성 넘치고 창의력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 스걸파가 없었으면 계속 모르고 살다가 죽었겠죠. 안 보신 분들 시간 나실 때 2화 크루 선발전 즉흥 배틀을 한번 봐주세요. 참가한 크루 하나하나가 다 개성이 있는데요. 누가 안무를 짜주고 맹 연습을 시켜서 추는 춤이 아니에요. 흥에 겨운 즐기는 춤. 그게 진짜 춤이죠. 거기에 스우파 각 팀 리더들을 비롯한 팀원들의 남다른 인성, 인간미도 볼거리입니다. 참가자들이 춤 외에도 많은 것을 배우리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기가 갈등 좋아하는, 싸움 붙이기 좋아하는 엠넷이라는 사실이죠. 반가운 설렘이나 스걸파나 우리나라의 기둥인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일만큼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부디 부탁합니다.